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나친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나중에 또 바람 얻어서 하세요. 김동 간사님 법 공부하신 분 맞아요? 자료 요구가 다 끝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말씀하시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예. 김진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부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 8월 당시 법제처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에서는 1주택이 뉴노멀, 인사의 뉴노멀이다. 뭐 이런 취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홍보를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법제처장의 이 재산관계를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들여다보니 너무 이상한 겁니다.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투기과열지구로 대대적인 단속까지 실시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18년 가까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 가치를 갖고 있죠. 5억에 매입해서 이것은 투기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이강섭 법제처장이 비상장 주식들도 제법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한건, 동남건영, 주한부동산 중개법인 다 가족회사예요. 장인이 대표이사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늦게 잠시 확인한 결과 이 회사들이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소지에 회사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페이퍼 컴퍼니인 거예요. 주말에 조금 더 들여다보니 전형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불법 상속 내지 정여의 수법으로 쓰이는 비상장 법인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배당을 통해서 정여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하는 쪽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정여도 아니고 지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지금 많은 재산들이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인사검증,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이걸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 또 이강섭 법제처장이 본인 스스로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진애 의원께서 유독 그날도 그러시고 오늘 또다시 그런 자료를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발단은 이강섭 법제처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에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의 일가구가 인사의 뉴노멀이다.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김진애는 제가 분이 아니라 제가. 네, 김진애 의원님 발언 신청이십니까? 네, 송기현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원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이런 것이 사실 의원님들은 우리 사실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의 편리해서 자유롭게 요구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위원회 국무위원들께서도 그걸 자유롭게 사실 제출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의 경우에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관계인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엊그제 했던 법제처장에 관련된 만일에 그 인사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법제처장에 대한 인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어제 같은 문제는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그 법제처장에 대해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아까 저도 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기관 증인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넓게 양해되어 왔지만 그 자료 제출 요구도 사실은 그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료 제출 요구를 직접 그 기관 증인한테 하면서 그 자료 제출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용인되어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우리 김진애 의원님 지적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절제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지금 국정감사라는 건 지난 1년 동안에 좀 최근까지 하여튼 주로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정부 부처에서 한 것을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자료 제출하는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 경우에도 실제로 자료 제출 자체는 그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명백히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쉽게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진애 의원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런 점은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개인적인 부분은 감사 사항이 아닌 거죠. 우리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안 질의 같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안 질의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법에 되어 있는 대로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형식적인 그 법 해석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회법이나 우리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을 하고 뭐 김진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김도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뭐 법제처에 대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진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법적으로는 정확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또 이런 것도 참고해 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법무부 국정감사인데 지금 법제처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계셔서 아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오히려 김진애 의원님이 발언 신청했다가 지금 자제하고 계신데 김도우 의원님 또 말씀하시면 김진애 의원님 또 가만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애 의원님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송기현 의원님 말씀 아니 지금이 아니고 김도우 의원님 마치고 나서 예, 송기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국정 전반이거든요. 그리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 해석의 최고 기구이고 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방침이나 청와대 방침에도 맞지 않는 또 불법적인 정의의 전형적인 수법인 페이퍼 컴퍼니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가 되겠죠. 아마 탈세 여부도 아마 조사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법제처장의 탈법, 비위, 위법 이것 또한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자, 그러고 그날 제가 이러한 의혹이 있다, 의심이 든다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내시겠냐고. 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겠냐고. 다음 주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 들어보세요 좀. 본인도 이야기했다시피 국정감사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령 해석의 최고기관인 법제처장의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비도덕성, 비청렴성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 게 이게 국정감사의 범위 바뀝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기현 간사님, 송기현 의원님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는 국민들 판단에 맡기고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저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보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걸 법무부 감사장으로 이해를 하실지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김진애 의원이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그날 제가 법사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법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그 개인 신상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이제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셔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서 가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인사혁신처에 내게 돼 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가지고 더 내라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거면 그게 가족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열람만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나친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솔직히 나중에 또 바람 얻어서 하세요. 김동 간사님 법 공부하신 분 맞아요? 여기 말이죠.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떤 공무원이든 어떤 공직자든 솔직히 을에 대해서 그날도 그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여하튼 거기는 그 상황을 면하려고 하는 게 정무직이나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으니까 내겠다 그러지만 그거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다. 왜 법제처장 제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아니 법제처장 맞아요? 법제처가 왜 이렇게 법대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저는 김도읍 간사님이 어떤 제기를 하시는 거는 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거를 자료를 제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를 국감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필요한 거는 공개 받으시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열람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은 운영위가 아니지만 저는 운영위에 가면 저는 운영위에 간사 여기 운영위 바로 옆에 조수님 위원님도 계십니다. 김도읍 위원님 운영위에 오시는군요. 그러면은 운영위에 가셔서 운영위에서 거기서 필요한 자료 청와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 받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은 클리어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거 본인이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 넘어가는 거. 저는 위원장님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법대로 해야죠. 위원장 본인이 내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냥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저기 앉아 계셔 보십시오. 누구나 의리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조금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해야지. 너무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갑을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 상황에서나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 국감장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우리가 국감위원으로 앉아 있다고 그래서 갑질을 하는 식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